무알콜, 무색소, 무개념. 무알콜, 무색소, 치과 의사가 딸을 위해 만들었다. 순한 각을, 테라 프레스, 누적 판매량, 200만 병, 올리브영, 2년 연속 1위. 학원에서, 학교에서, 독서실에서, 직장에서, 경찰서에서. 테라브레스. 입시왕 시즌9 수리수리 마! 수리 논술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펜타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네. 요즘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거에 취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뭐가 자극점입니까? 네, 한번 또 해보세요. 마! 경상도에서 부를 때 대부분 그냥 마!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논술 특집 방송을 위해서 저희 방송에 한번 나오셨던 남휘정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예. 제가 이게 수리 논술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수리 논술 저희는 수리의 시옷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리 논술을 누굴 부를까 고민하다가 네. 남희정 선생님이 수리 논술 마스터인 걸 제가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당연히 이제 안 오신다고 꺼지라고 할 줄 알았는데 기꺼이 또 와주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네. 저희 셋이 했으면 이 신빙성이 떨어져. 사실상 원래 안 해도 원래 안 신빙성이 했지. 떨어지는데 예. 그래서 이제 남희 선생님이 와서 오늘 수리 논술 방송이 좀 신빙성이 커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입시왕 청취자분들에게 두 번째지만 또 자기 인사 좀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요? 네네네. 네, 저 대치동에서 수학하고 수리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남휘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방송에 이제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네. 이 반응이 이제까지 나온 수학 선생님들 중에 말을 굉장히 잘하신다. 이런 평가 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익했다. 이런 덧글이 한 3개 정도 있었습니다. 폭발적이네. 농담입니다. 훨씬 많았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남희정 선생님 방송 진짜 좋았다. 이런 평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주변에서 네. 혹시 네, 너 거기 나갔다 왔더라 뭐 이런 반응이 없었죠 물론. 네. 예, 아직까지는 아직도 없습니다. 아직 곧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이 뭐라고요? 뭐 많이 듣는다며 우리. 뭐 매불쇼 정도 돼야 뭐 이렇게요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 남희정 선생님 지금 그때 까먹었다. 학원이 어디셨죠? 지금 이강학원하고 세정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대치 이강학원이랑 네. 세정학원에서 네. 지금 지금 강의를 현재 하고 수리 계십니다. 논술도 하고 계세요. 네. 수리 논술도 하고 계시고 수리 논술도 오래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제 갑자기 왜 수리 논술이냐 갑자기 왜 그다음에 인문 논술도 아니고 왜 하필 수리 논술이냐? 니들 신빙성 떨어지게 철학과 출신이 근데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인생이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중요하고 예. 대입도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내가 수험생 때 그 대입 전형이 나한테 얼마나 친화적이냐 안 친화적이냐 이건 완전 운이거든요. 진짜 기가 막히게 친화적인 경우도 네, 있죠. 있어요. 네, 기가 특히 막히게. 작년 고3 아이들 중에 성적 상위권 학생들은 진짜 개꿀이었단 말이야 사실상 작년은 근데 올해는 작년보단 덜하거든 사실상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4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수능 올인하는 학생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거의 뭐 이제 노답이거든요 답이 사실상 없었죠. 거의 뭐 답이 없는데 지금은 수능 올인하는 애들이 그때랑 분위기가 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논술 전형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뭐 딱히 좋아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당신 다 싫어하잖아요. 저 술 좋아하고 그러니까 네. 고기, 술 고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거 네. 빼고는 항상 비판적이십니다. 아니 뭐 그거라도 좋아야지 뭐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사람 왜 살아 사람을 근데 뭐 어쨌든 그 논술 전형을 좋아하지 않고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니 그냥 단기적으로 당장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네. 네.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제 페다킬린 논술 안 좋아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논술 방송을 제가 몇 번 했었는데 거의 출연한 적도 출연을 없어요.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논술은 네. 거의 제가 할 말이 없다. 네, 할 말이 왜냐면 없다. 나는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올해 논술 상황, 작년 상황을 보니까 그게 느껴졌어요. 뭐가요? 기운이 옵니까 이렇게? 타이밍이다. 아 기운이 느껴져요. 이게 또 이 뭔가 이게 또 지금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여전히 논술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낮긴 한데 제가 오늘 합격 비밀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을 써야 되는 아이들이 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남여생이 그 수리 논술 하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다 어떤 상태예요? 전반적으로 약간 대치동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 내신보다 수능이 훨씬 잘 나오는 친구들이죠. 예. 그러니까 내신으로 학종으로 써서는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데 네. 수능으로 가면서 나머지 6장을 쓸 게 아까우니까 논술을 쓰는 그런 케이스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제 네. 얘네들은 그래도 수능이 좀 받쳐주는 이제 받쳐주는 친구들은 그렇고요. 상위권. 예. 근데 아닌 내신도 친구는 없고 네, 맞습니다. 모의도 없는 아이들. 네. 얘네들 어떡하냐는 얘기야. 얘네들도 어쨌든 논술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인문 논술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방송도 몇 번 했고 그리고 수리 논술에 비해서 약간 불확실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뭔가 준비한 만큼 그래도 뭔가 개선이 되는 수리 논술 방송을 좀 준비를 해봤고 제가 이번에 수리 논술을 기획한 이유가 총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총 4가지 이유. 이건 한번 남현 선생님이 한번 예전 한 3, 4년 전에 한 2019 요때까지의 어떤 논술과 지금 분위기를 한번 비교해 보셔서 좀 조언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한 이유는 4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올해 논술 반영 비율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그러니까 원래 논술은 이제 논술 60, 내신 40, 맞죠. 논술 70, 내신 30 이런 식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유독 논술 반영 비율이 많아요. 심지어 논술 100인 학교도 2군데가 더 생겼어요. 심지어. 지금 논술 100으로 승부 보는 데가 연세대, 건국대, 뭐 항공대 뭐 또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몇 개 더 있는데 이제 이런 학교들 또 이런 학교들 말고 심지어 논술 90에 내신 10인 학교들도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논술 반영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면 큰 지각 변동이다. 이제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매우 완화가 됐어요. 특히 자연계들. 네. 그때도 제가 그 남영 선생님 저희 수학 방송 오셔서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수학이 인문 자연이 통합이 됐잖아요. 맞아요. 통합이 되고는 저는 자연계 아이들의 수능 최저 난이도는 거의 그냥 난이도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네. 쓰거든요. 이제는 수능 최저가 없는 거다. 어. 야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수학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야. 자연계 애들한테 수능 최저 기준으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수능 최저가 특히 자연계 애들한테 많이 완화됐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논술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럴 때 남들이 안 할 때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항상. 네. 네 번째 이유는 수학이 그전에는 선택 과목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 배웠고 그걸 수능을 쳤고 수리 논술도 결국 그 범위 안에서 나왔는데 지금 수학이 이제 선택형이 되면서 확통, 미적분 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3개를 다 배우는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1개 아니면 2개만 배워요. 그런데 수리 논술에서는 3개를 다 출제 범위가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심지어 나는 미적분만 했는데 기하 확통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즉 선택형 수능 때문에 대비가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맞죠. 그래서 요 4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올해다. 올해가 수리 논술로 가야 될 적기다. 올해 한번 논술로 배팅해볼 만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펜타키 선생님께서 사실은 이제 논술 전형이라는 게 뭐 그 경쟁률 자체가 막 70대 1, 80대 1 이런 학교들도 많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펜타키 선생님이 항상 이제 비판적으로 봤던 것이 어디를 딱 봤는데 수능 최저를 거의 다 못 맞추니까 수능 열심히 안 하고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아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비판적이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예. 조심스럽게 보다가 몇 년간 관찰해 보니까 논술의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올해 보니까 많이 사라졌다. 첫 번째가 내신 반영 비율이 꽤 높은 대학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 내신의 걸림돌이 확실히 사라진 거. 아니 대부분 내신 망한 애들이 쓰잖아요. 논술. 예. 대부분 10중 8구가. 수능 최저 특히 자연계에서 그대로만 유지가 돼도 완화가 된 거죠. 그냥 완화 네. 정도가 아니라 내려앉은 예. 거죠. 그대로 유지가 수능 된 거. 최저를 맞출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 거고 예.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논술이 요즘은 거의 뭐 무관심입니다. 예.
대부분의 아주 특수한 이제 대치동 정도는 좀 관심이 있는데 그 지역만 살짝 벗어나도 일단 일선 학교에서 논술 그 우리 학교에 한 명도 못 붙었대. 펜타야, 니도 안 된다. 이게 대세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저기 뭐야 예. 전라도 말을 좀 배워서. 그럴까요? 하시지. 저희 부모님은 전라도 예, 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부모님과 대화를 좀 하세요. 불효자식이니까 대화도 안 하니까 전라도 말을 까먹은 거야. 어? 그래서 논술 인기 하락이 저는 거의 저점이다 지금. 저점이에요, 제가 봐도.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식으로 치면 뭐죠? 하한가를 친 거야. 지금. 그렇지. 이제 저점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온 대로 확통기하 미적을 셋 다 하는 아이는 없다. 많이 없죠. 없다. 많이 없습니다. 없기 예. 때문에 논술에선 이게 셋 다 들어가 있거나 네. 일부만 딱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조합에 따라서 유리함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굳이 얘기하면 이제 가천대, 수원대 이렇게 거의 이제 인서울권 경계권에 있는 학교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 진학에 이제 학생들이 기준으로 이제 마지노선인 대학들이 뭔가 적성이 전환되면서 거기서 사실은 저는 거기서 엄청나게 이게 뭐라고 표현하면 이제 좋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약간 무주공산 느낌. 그리고 많이 뽑아요, 엄청. 예, 심지어 많이 뽑아. 네. 900명 넘게 뽑을 것 같은데. 네. 900명 뽑는다고요? 900 넘게 뽑아. 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과 현재 전형 변화 그리고 입시 환경을 종합해 봤을 때 야, 논술이 예전보다는 훨씬 뭔가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게 결론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올해다. 그래서 방송을 해야겠다. 라고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고 심지어 본인이 직접 준비를 했어요. 예. 저희가 몇 년째 논술 특히 수리 논술 특집 방송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출연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상하게 그거 할 때만 사라져. 진짜. 사라지고 진짜입니다. 집안에 무슨 뭐 일이 생기고 막 해가지고 이상하게 도망치는 건지 뭐 하지는 항상 모르겠지만 수리 네. 논술 방송 때마다 사라졌었는데 물론 설명회 오프라인 설명회에서는 제가 논술 설명회를 잘 하는데 방송에서는 제가 거의 안 했죠. 네. 안 했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갑자기 삐리꼬차 준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다. 올해 논술 특히 유니어다. 자연계가 예, 특히 자연계가. 인문계는 여전히 노답이다. 네. 근데 자연계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저도 가르쳐 보잖아요. 자연 그 수련수 친구들은 종종 붙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격 가능한 뭐 예측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다 보면은. 그래서 열심히 한 친구들은 확실히 성과가 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펜타킬 선생님의 그 이것도 일종의 예측이죠. 네. 예, 예언. 예, 항상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우리 펜타킬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측을. 펜타킬 선생님의 이 기가 막힌 예언에 공약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송 가서는 여기 말했던 거 반대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항상 그러잖아요. 거봐라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느냐. 내가 다른 방송 어디를 이렇게 나가냐. 여기도 나가서 많이 얘기하더만요. 네. 자 그래서 이 수리 논술을 심층적으로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할 거고 그걸 위해서 대치동에서 잘 나가고 계시는 그리고 천재죠. 수리 논술을 얼마나 하셨어요? 몇 년간?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수리 논술부터 시작했었어요. 아 수능 수학이 아니라 네, 시작을 맞습니다. 수리 논술부터 했어요? 2008학년도에 그러셨구나. 논술이 시작될 때 저도 예. 마침 딱 대학을 졸업해서 예. 그걸 이제 이걸로 하자 이거다. 2008 학년도요. 그때가 2008 요때가 그 전후가 논술이 논술의 가장 황금기죠. 전성기 때세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때 예. 논술이 막 시작되고 서울대 연대에서 막 네네네 맞습니다. 열고 그럴 때 이제 저도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마침 이걸로 해보자. 왜냐하면 수능은 너무 쉬우니까. 야, 이거를 가르칠 게 있어? 그 당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당시에는. 네. 참고로 진짜 수학 천재십니다. 수학을 전공하셨죠? 네, 수학 전공했고요. 카이스트 수학 전공을 하셨고 그때 방송에도 잠깐 나왔지만 네. 어디 서울과학 네, 서울과학고. 서울과학고에서도 수학의 천재로 이름 높았던 그런 네. 남희종 선생님께서 오늘 같이 수리논술 특집 그때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수리 논술이 약간 거의 경시대급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진짜 되게 좋았던 어려웠어요. 게 해설과 답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대학에서 맞아. 문제만 공개하니까 그때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비교의가 있으니까 이걸로 하면 먹고 살겠다 하고 이제 논술 강의를 시작한 거죠. 이거 못하는 거지 나 말고는. 이거 그치. 그때 좀 많이 버셨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걸로 이제 이름이 나니까 삽자 선생님이 그러지 말고 더 큰 시장으로 와라. 이래서 더 큰 시장이 있나요?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남희정 선생님이랑 함께 수리논술 특집을 할 거고 저희 뭐 간단하게 또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은 네이버 입시왕 카페에 계속 저희가 공지사항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18 어른 캠페인 저희 방송 보고
후원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답니다. 아, 음.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18 어른 캠페인에서 그 간사부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너무 고맙다. 계속 좀 해달라. 예, 그래서 이 18 어른 보호 종료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 보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온정의 손길에 더 많은 분들이 좀 참가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역시 네이버 입시한 카페에 한번 네이버 입시한 카페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시왕의 공식 구강 청결제 테라브레스, 오늘도 펜타키 선생님께서 테라브레스로 향기를 내뿜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시왕 청취자들만을 위한 할인 판매 이벤트 한 2개나 3개를 목금으로 사면 지금 어디서도 국내 어디서도 살 수 없는 저렴한 가격에 지금 판매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테라브레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14년 전통의 화상과외 전문기업 라파에듀가 명문 프리미엄 과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파에듀에서 제일 검증되고 유명한 전문 과외 선생님들을 따로 모아서 아주 특별한 과외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라파에듀 프리미엄 과외 서비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를 제일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예. 기계 수준이에요. 거의. 예, 그러면 자본주의의 노예가 됐죠. 그러니까 잔악계라고 하죠. 보통. 이 돈 되는 말은 잘하고 돈 안 되는 말은 기침하고 예. 물 삼키다가 살에 들리고 이제. 자, 그래서 수학 천재 남희적 선생님과 함께하는 2022학년도 수리논술 특집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올해 논술의 어떤 그 변화 포인트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남희 선생님도 이게 제가 약간 논술 선생님들을 보니까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강사 선생님들 그런데 이게 논술을 저는 이제 입시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수리 논술, 인문 논술 그 자체 논술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논술적인 측면에 많이 집중해 물론 최근은 이제 입시적인 것도 많이 다루기 하시는데 특히 이제 수리 논술 선생님들은 이제 논술적인 측면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그 중에 이제 2번째, 3번째, 4번째는 그 너무 커서 사실 뭐 논술 반영 비율이 커졌을 때 원래 내신 반영 비율이 40%여도 그 당시에도 사실 크게 실질 반영 비율은 높지 않았었는데 맞았죠. 예. 네, 그 와중에 논술 반영 비율이 커진 것도 있지만 2, 3, 4번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수능 최저 완화 네, 예. 수능 최저 완화는 일단 수능을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수준이 수준인 됐고 거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논술 인기가 하락됐다라는 게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4번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자기 입장에서 이제 기하도 안 했고 확통도 안 했는데 논술 쓰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 할까 하지 말까 아예 그냥 포기할까 이런 친구들이 있고 또 거꾸로 기하 선택한 친구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포기를 하게 돼요. 논술 때문에 미적분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 그렇지. 미적분이 싫어서 기하를 한 했는데 건데 논술을 쓰려고 다시 미적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일부이긴 하지만 7%는 또 논술을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이 많이 줄고 또 이게 웃기는 게 대학별로 다 달라요. 여기는 기하를 해도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면 아예 그냥 안 하는 쪽으로 안 하는 쪽으로만 또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인기가 더 떨어져서 이건 약간 빈집털이 약간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빈집털이 수준입니까? 가끔 게임에서 어. 빈집 털다가 그 함정일 수도 있어요. 매번 스탑 럴커. 매번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스탑 럴커에 다 당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거 너무 조용하다. 싸하다. 싸늘하다. 등골이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그런데 실제로 논술을 거의 2008년부터 했으면 거의 논술의 조상님 아닙니까? 네, 저는 정말 논술 제일 오래 했습니다. 예, 논술의 조상님 수준인데 조상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정도로 지금 논술을 준비하는 어떤 상황이 열악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지 하여튼 기회가 제가 봤을 때도 엄청나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준비한 사람이 없고 인기가 너무 떨어지는 부분 그렇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여전히 합격 가능성은 낮아요. 맞아요. 낮는데 올해는 하면 한 대로 뭔가 그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낼 수 있는 시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선택 과목 때문에 아이들이 곤란해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미적분 하기 싫어 기하는데 왜 미적분 하라고 합니까? 선생님 확통 그건 인문계들이 하는 거고 그 유사 수학을 제가 왜 합니까 그런 거를 진짜 애들이 유사 수학이라 그래요? 되게 빡센 용어를 쓰네. 그러니까 이제 막 이거 왜 합니까 하는데 저 못해요. 제가 지금 평소에 수학을 못하니까 지금 이런 건데 다 못하는 애들에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맞습니다. 정신 차리고 챙기는 게 약간 이길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제가 또 정리한 것도 좀 오늘은 말씀드려서 이렇게 약간 조화롭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능 수학이랑 수리 논술을 다 지도를 하시니까
이게 뭔 관계가 있어요? 이 수능 수학이랑 수리 논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요즘 논술은 수리 논술은 수능 수학의 연장선이니까 수능 수학을 잘하면 수리 논술도 잘하는 거다. 이게 맞는지 아니면 수능 수학 실력이랑 수리 논술은 다른 거다. 남희정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능 문제는 3초 만에 풀리고 수리 논술은 3분 만에 풀리고 뭐 이 정도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 논술도 둘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좀 좋은 대학 논술 같은 경우는 네네. 수능 이상의 이론들을 좀 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엄밀히 증명도 좀 해봐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낮은 대학의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수능에 3점짜리 문제들을 그냥 서술형으로 쓸 수만 있으면 됩니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리고 못하는 친구들한테는 그 플러스 알파 영역이 없다. 그냥 3점짜리 문제를 답을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하든 못하든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 아니든 수능을 어떻게 보면 코어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네, 그렇죠. 예. 수능이랑 겹칩니다. 네. 수능이랑 많은 부분에서 겹치는데 좀 네. 상위권 대학에서는 좀 더 해야 된다. 조금 네. 수능을 넘어서는 차원을 부분.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 네, 맞습니다. 뭐 증명을 하는 한다든지 요구하는 부분이나 약간 대학교 내용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까지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된다든지. 대학들이 있으나 네. 이제 아닌 대학도 많다. 네, 그렇죠. 네. 아닌 대학들은 그냥 3점 쉬운 문제 수준에 그냥 그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아, 그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왜 4점이 아니라 3점이에요? 사실 4점을 못 푸니까 지금 네. 논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바로 그겁니다. 4점을 풀면 수능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수능 아니 4점을 풀면 수능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제 생각하기에 어. 수능은 객관식이잖아요. 예. 주관식도 있지만 예. 찍을 수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더 이제 공부하려고 좀 더 심오한 풀이 과정을 위해서 논술을 쓰는 건데 그러면은 객관식 문제도 못 푸는 친구들이 서술형을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빠르게 많이 풀어야 되는 게 수능이라면 논술은 좀 시간적 여유가 좀 그쵸, 있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찬찬히 생각해보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친구들은 논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그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랑 그렇지 선호도가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애매해요. 좋은 네, 대학 예. 아니 이게 하여튼 어쨌든 입시 뭐 결과 예, 순입니다. 이제 그런 네. 이제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들의 어떤 차이가 이제 논술의 어떤 난이도 차이가 크다 그랬는데 제가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그걸 맞춰가지고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 누가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가 요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수리 논술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수리 논술뿐만 아니라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야.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주로 제가 만나본 학생들은 이랬어요. 첫 번째는 성적이 낮아요. 그 내신도 낮고 모의도 낮아요. 그런데 성적 대비 가지고 있는 대비 내가 인서울에 그래도 선호도 높은 대학을 희망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3,000원인데 나는 10,000원짜리를 사 먹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내신도 안 좋고 모의도 안 좋은데 네. 이제 3,000원이고 카드도 막혔는데 저걸 사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논술로 한번 해보겠다. 그럼 이제 그 돈으로 복권을 사야겠네요. 예.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 다음에 본인이 그래도 수학은 그래도 잘한다. 그리고 자연계 아이들 혹은 예. 자신 있다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랑 학부모. 왜 그러니 또 왜? 잘하고 자신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착각이라 그럽니까? 자, 세 번째 예. 수학만 파는 애들이 있어요. 아, 다른 과목은 안 하고 진짜 수학만 하는 애지. 수학만. 재밌고 수학은 항상 다른 또 건 막 6, 7, 8 이러는데 수학은 1이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원서가 6장인데 원래 6장이 아니다. 원서는 3장이다. 원서는 3장은 그냥 쓰는 거다. 뭔 소리야? 또. 쿨하게. 아, 찔러보는 거죠. 너무. 6장을 아니다. 6장을 다 버리기 아까우니까 원래 우주의 것이다. 내가 쓰는 건 3장이다. 음. 뭐 이런 느낌에 있는 학생 학부모님들. 그래서 한번 뭐 선생님 제가 연세대에 꼭 한번 지원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느낌. 예. 네. 네. 그냥 꼭 거기를 한번 건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애들 지도해 보잖아요. 네. 고3 애들 중에서 2번, 3번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수학은 좀 한다고 그쵸. 생각하는 거죠. 타 과목에 비해서 실제로도 타 과목의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수학이. 이런 친구들이 종종 수리 논술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들어가요. 인문 논술보다 확실히 확률이 높긴 높아요.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가 거의 네. 원래는 거의 100%가 다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90%가 걸려요. 나머지 10%는 논술 학원 선생님이나 원장님을 잘못 만나서 괜히 안 써도 되는데 쓰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 인문 논술이 그런 애들 꽤 많아요. 예. 네, 인문 논술이. 그런 애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기에요. 음. 어떻습니까? 최근 논술 지원하는 학생들 특징.
사실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는 네. 이제 논술이 더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수능 수학보다. 수능 수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식이 있다. 그러면 뭔가 훈련도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빠르게 풀어야 되는데 논술 문제 같은 경우는 거기서 유도를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뭔가 빠른 판단이 안 되는 친구들은 논술이 더 잘 맞아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상당히 소수고 되게 잘하는 친구들에 해당되는 경우이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 이 그룹들은 저도 딱 들으면서 아 맞아 딱 이런 친구들이 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수학 실력이란 거를 저는 이제 성적만 보고 판단하고 네. 그 내면의 그 수학 실력 잘 모르니까. 근데 네. 진짜로 내가 그래서 수학은 그 수리논술 쓰겠다는 애들 중에 난 수학은 그래도 자신 있다는 그 눈빛이 있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네 맞아요. 걔네들은 어때? 실제로 그런 애들인가요? 그러니까 반반인데 정말 착각하는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답을 써놓고 이렇게 근사하게 이렇게 들이밀면서 자, 이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이런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킬러 문제는 해봤자 10분 쓰잖아요. 근데 얘가 45분 동안 고민을 하다가 생각 충분히 하다가 답을 써내면 대단한 친구들도 있고 하죠. 오. 네. 실제로 지적 수준이 높은데 프로세싱 속도가 느린 애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래요? 딱 그런 친구들이 논술을 잘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3번 질문이었는데 네. 누가 수리논술 합격 가능성이 높은가? 그러니까 그거는 수학 실력이 있는데 그 처리 속도. 그러니까 좀 네. 느리게 사고하는 친구들. 그렇습니까? 훈련을 안 한 거죠. 사실은 안 좋게 말하면 반복 훈련 안 해서 능숙하지가 않으니까 하나하나 다 유도해 나가고 그다음에 생각을 깊게 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논술로 하면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타고나는 측면 반, 후천적인 훈련 반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타고나는 센스가 느린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그 흔히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수리 논술 관련해서 저한테도 질문하는 게 우리 아가 수능만 보면 4등급 5등급인데 논술 가능합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4, 5등급은 좀 힘들고요. 아 쉽지는 않습니까? 네, 4, 5등급은 낮은 대학이 아니라면 힘듭니다. 아, 그런데 이제 3등급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푸는데 얘가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고 있는데 답은 제때 못 맞추는 그런 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포텐을 보여주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건 이제 내가 볼 때는 가형이었을 때는 맞을 거예요. 3등급. 네. 지금 통합의 3등급이면 저는 아 지금 통합 3등급이면 제가 볼 때는 뭐 연대 뭐 이런 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게 선생님 예전에 3등급 연세 3등급 합격 됐다던데요 논술에서 막 이제 이런 걸 자꾸 네. 듣고 이제 뭐 괜히 밀려 쓴 막 친구들이라든지 네. 아니 이런 경우 있죠. 왜냐면 이제 논술학원 설명회 같은 데 가면 모든 이제 입시 드라마틱한 성공 결과, 사례가 네, 네. 6등급이 뭐 인하대에 합격했다. 네네네. 5등급이 어디 갔다. 뭐 4등급인데 성균관대를 갔다. 이거를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수능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지 선생님 경험상으로는 네, 이제 확률이 확실히 높죠. 좋습니까? 네, 확률이 그런 그 확률이 인과관계는 높죠. 있구나. 네, 네.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이제 진짜 약간 뭐 이렇게 뭐랄까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힘든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자기가 이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잘 풀었다는 거예요, 자기. 네네네. 이 네 문제라고 생각. 이게 완전 잘 풀었대요. 기출 네. 문제를 자기 다 풀어봤는데 다 맞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런 애들도 있어요. 이제 대학들이 이제 모의 논술을 하잖아요. 네네. 자기가 모의 논술을 치고 왔는데 그 합격 그 인원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이런 애들 어떻습니까, 실제로? 아무래도 확률이 조금 높죠. 그래요, 네네. 실제로? 그 기출 문제랑 맞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대학별로 되게 많이 달라요. 어떤 대학은 제시문이 엄청나게 길고 그걸 충분히 생각해 본 다음에 문제를 푸는 쪽이 있고 제시문 아예 없이 그냥 한 줄로 문제 찍 써놓고 풀어 증명해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럼 학생마다 이 대학은 좀 나랑 맞는 대학이 있고 맞지 않는 대학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그래서 그동안 첨삭된 데이터가 쌓이면 너는 이쪽으로 써라, 너는 이쪽으로 써라 이렇게 그래요? 가이드라인 그렇습니까? 해줍니다. 네, 완전히 같은 논술이어도 완전 유형이 전혀 달라요. 근데 이거 해주잖아요. 네.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로. 근데 사실 선생이 말을 하면 좀 듣는 쪽에 더 가깝죠. 자기가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라면. 네.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 스타일이. 약간 이런 건 있을 수 있겠다. 네. 약간 야 너는 성대 쪽 논술을 써봐라고 네, 했는데 맞아요.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나는 성대에 맞는 건가? 나는 성대형 인재인가? 나 쓰면 붙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대랑 성대 같은 경우는 커트라인이 90점이 넘어가요. 100점 만점에. 그럼 그 친구들은 어때야 되냐면 감점을 안 당하는 글을 잘 쓰는 친구들.
그런 답을 쓰는 친구들이 그쪽에 지원하는 거고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데 덤벙덤벙 된다. 이런 친구는 거기 있으면 무조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그런 게 맞춰서 있구나. 좀 지원 전략을 짜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2008년부터 네. 이제 수리논술만 파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수많은 학생들 네, 네. 기억이 좀 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네. 맞게 선생님이 봤을 때 딱 관상만 보면 보입니까? 내가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어떤 판단 기준이랄까. 얘가 사실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건 이거예요. 수리 논술도 어쨌든 뭐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 투자되는 게 있는데 네, 맞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얘가 논술을 잘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준이나 선생님만의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학생이 얼마나 합격을 하겠다는 열망이 있느냐가 정말 좌지우지되는 게 논술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수능을 공부하고 있고 자기도 그래서 수능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논술을 하면 안 하는 친구도 되게 많고 하면서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그냥 그만두는 친구들 아니면 하다가도 의지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열정적이 나는 정말 논술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확고하면 확실히 붙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논술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정말 성실히 한다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목요일 날 수능이 끝나면 토요일 날 논술을 치는데 금요일 날 하루 이제 마지막 특강을 해요. 그 사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떻게 왔냐면 어제 수능이 끝났으니 오늘 하루 정도 논술 답안지를 한번 써보고 내일 시험 치러 가려고 온 거다. 인 거고 이제 아직 수능이 끝났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지가 덜 된 거죠. 근데 그 금요일 날 수업을 들을 때 끝나고 질문도 하고 뭐 거기서 자기가 미흡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더 물어보고 막 이렇게 열정적인 친구들이 있으면 기억이 남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합격자 명단 보면 꼭 거기 그 친구 이름이 그래요?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공부했는데 이런 절실함이 있으면 이게 좀 달라지는구나. 열심히 하는 애들이 본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니, 그런 게 논술이라는 열심히라기보단 절실한 친구들. 열심히 정말 이거 안 최선. 되면 큰일 난다 이런 친구들요. 이게 듣는 사람은 네. 본인이 해석한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몰라요. 하루만 절실하면 되는구나. 이거네. 근데 논술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절실해요. 절박해요, 사실상. 아니야 논술 어떻게 의외로 안 공부하는지 그래요. 아세요? 의외로 안 그래요. 개판입니다. 네. 우리 개판인데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절박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약간 놔 있는 상태에서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저도 사실은 아주 대학교 때 논술 알바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2008년 9년에 원래 대입을 논술로 시작하고 첨삭도 했는데 네. 이게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되게 생소한 방식의 공부예요. 이 논술 공부라는 맞아요. 게 네. 내신 수능이랑 차원이 다른 형태. 이제 전 인문 논술이니까 아이들이 이제 생각도 해야 되지, 글도 학교육 꼼꼼하게 유발 요소 읽어야지. 강하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글 읽고 생각하는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보다가 갑자기 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한 80에서 90% 아이들은 일단 적응을 못하는 느낌을 그렇지. 좀 받았어요. 글도 안 읽고 생각도 안 하는데 글 읽고 생각을 하라고? 그러니까 겉도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맞아요. 이게 막 절실하게 뭐라도 한 번 더 배우려고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되게 드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가 커트라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그냥 딱 보고 모르겠으니까 손 놔버리죠. 예. 근데 절실한 친구는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한 줄이라도 쓰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런 한 줄들이 모여서 점수가 돼서 합격에 딱 걸리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어차피 얘가 쓴 것도 다 엉망진창의 답이에요. 그럼 또 근데 오늘 그중 나은 거죠. 지금 아주대 메모하셨다. 그럼 이제 하루만 절실해. 아주대 교수님들은 마음대로 써라. 채점하면서 멘붕이 많이 오시겠네요.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요즘에는 그래도 그나마 난이도가 좀 요즘은 내려간 그 정도는 편입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떤 논술에도 정성과 어떤 의지, 절실함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다. 논술이 훨씬 더 절실함에 대해서 좌지우지되는 바가 크다. 수능보다. 절실하고 그 절실한 만큼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은 보통 대개 논술까지는 안 와요. 맞죠. 예. 맞잖아요. 아니야 왜 그래? 그렇지 못한 애들이 논술로 그래. 오고 또 자, 결국 그렇죠. 또 그렇게 아, 되니까 예. 또 그게 되는 거야. 아 근데 보면은 야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친구들이 이제 논술로 막 잘 타는 거죠. 네. 잘 하는데 더 좋은데 가려고 논술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내신이나 그렇죠. 정시 컷으로 그렇죠. 가는 대학이 만족 못하는 친구들 한두 단계 더 올려서 트라이 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 그렇죠. 많이 논술 쓰죠. 예. 의대 논술을 준비하거나 그런 친구들 또 그런 게 되게 많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키워드는 절실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하루만은 빼시길 바랍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일단 그다음에 일단은 뭐 제가 일단은 올해 논술 관련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맞습니다. 논술 관련돼서 뭐 결론도 나온 것 같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선발 인원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올해 논술 수리 특히 수리 논술이 뭔가 적기다, 뭐가 해볼 만한 시기다라고 판단을 했으나 선발 인원 자체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논술학원 가시면 작년 선발 인원과 올해 선발 인원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 크게 떨어진 것 같지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최근 5년간 2019년 기준으로 5년간 인원을 살펴보면 인원이 거의 반토막 이상씩 거의 다 났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2019년이 사실상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성균관대 선발 인원이 895명이었고 2020년이 2020년도가 53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60명이에요. 예. 엄청 줄었네요. 그렇죠. 그냥 작년은 357명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360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대 논술 인원 늘었다. 어머님들. 357에 360 됐으니까요. 작년 대비로 그러니까 올해 이런 식으로 혼란을 줄 수는 있으나 대부분 논술 선명히 가시면 작년 거랑 비교하면 한번 보세요 한번. 네. 그런데 5년치를 비교해 보면 많이 줄은 건 사실이다. 맞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5년 전에는 그때는 이제 논술이 뭔가 약간 그래도 상당히 대세 중에 네. 거의 종합이랑 논술이 거의 삐까삐까했어요. 약간 느낌 자체. 근데 지금은 논술은 뭔가 이제 진짜로 너 논술 왜 했어? 요즘에는 우주 상향을 논술로 안 쓰고 차라리 학종을 쓰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다 보니까 논술 인원 자체는 많이 줄었으나 선호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또 맞아요 지금. 그리고 뭐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몇몇 대학 말씀드리면 좀 관심 있어 하실 만한 대학 성균관대 360명, 이대가 310명, 그리고 서강대는 뭐 인원이 워낙 적으니까 169명, 그다음에 중앙대 470명, 연세대가 346명 이렇게 뽑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가천대가 914명을 선발해요 올해.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천대가 선발하는 이 914명. 네. 네. 그 다음에 저는 약간 그 911 이렇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약간 선발 인원을. 네. 911로 이렇게. 뭔가 비장한 약간 이제 긴급한 그런 긴급한 느낌으로. 달리기 위해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방금 누르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911이죠. 119가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이가 하면 네. 약간 좀 좋지 않을까. 나의 생명을 살려줄 마지막 콜이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너가. 그 다음에 뭐 수원대도 528명이나 뽑습니다. 맞습니다. 수원대도 이것도 엄청난 인원입니다. 엄청난 인원이고 인하대도 469명을 뽑고 그 다음에 한국산업기술대 산기대가 이름을 바꿨어요. 네. 뭘 바꿨는지 아세요? 아 최근에 기억했는데 까먹은 한국 좀 바꿨으면 홍보를 좀 내려 하란 말이야. 저 우리가 입시왕에 홍보를 해야 돼? 나 그거 보고 입시왕이 이거 홍보해야 된다 이 생각했거든요. 왜? 우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한국공학대로 이름을 맞아 바꿨어요. 한국공학대였어. 예, 한국공학대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도 무려 300명 정도를 뽑습니다. 입시왕에 홍보 맡기시면 저희가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약간 좀 빈틈인데 고려대 세종 캠퍼스도 맞아요. 410명이나 뽑아요.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게 저는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논술을 하면 막 네. 성적 무관하게 막 성대 연대 막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수리 논술 시스템도 약간 그런 대학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성적이 낮을수록 정말 정신만 차려서 냉정하게 보면 뭔가 빈틈으로 찔러볼 때가 되게 많아요. 사실상. 맞습니다. 네. 아니 요 얘기 나온 김에 혹시 인원 관련해서 지금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뭐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예. 아까 지금 하시는 게 논술에 좋을 것 대한 의지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일단 대표적으로 어떻게 설명해드리면 되냐면 수능이 끝나면 지방 친구들이 대치동에 다 논술을 배우러 원래 올라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마치 대치동에서 돌아다니면 네. 사투리가 다 들려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그게 되게 희한한 풍경이었어요. 11월에 수능 끝나고 맞아. 1, 2주는 대치동에서 사투리가 들리는 거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네. 막. 근데 요즘에는 수능 끝나고 다녀도 사투리가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올라온 친구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 이렇구나. 였다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의지가 많이 줄었다라는 네. 거의 방증이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인기가 확실히 준 건 네, 사실이죠. 줄었고요. 네. 근데 그렇게 모여 있을 때 그 수능 끝나고 모인 친구들이 예를 들면 파이널이라고 해서 이제 각 대학별로 마지막 수업들을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대치동에도 가천대, 수원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파이널은 안 열립니다. 안 열리죠.
안 모이기 때문에 안 열립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열려야 돼요. 내가 봤을 땐 그러니까요. 거기 되게 많아야 되는데 엄청 많은 수요가 있는데 지금 뽑는 인원은 여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인원수가 어마어마해서요. 예, 이거는 분명히 해야 선호도가 되는데 연대 성대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팔리지가 않는 거지. 아 근데 거기는 고사하고 가천대도 못 가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많지. 예. 맞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나는 내가 돈은 300원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슈크림 케이크 2만 원짜리 먹고 싶은 거란 말이야. 선호도 자체가. 그러니까 서강대는 한 150명 뽑는데 학원마다 다 서강대 파이널이 있어요. 예. 그리고 각 강의실마다 다 차요. 네. 근데 가천대는 1000명을 뽑는데 아무도 관심이 야, 없는 진짜 거죠. 이거 약간 좀 이거는 뭐랄까 진짜 아이러니하고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곳입니다. 구조적으로 이건 뭔가 결함이 있네. 결함은 아니고 빈틈이 있는 거죠. 빈틈. 예, 준비하는 사실 입장에서 이게 보면. 그게 완벽하게 드러난 게 바로 작년이었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뭐 수원대니 이런 데서 이제 파이널로 논술을 뽑아봤는데 근데 이렇게 안 열릴 수가 데뷔하는 수업이 없을 수가 이러면서 와 이런 빈틈이 입시 우리나라 사교육계에 빈틈이 이렇게 있다니. 그래서 인강을 해야 돼요, 그걸. 네.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이널 반이 원래 대시동 겨울 수능 치고 일주일간은 밥도 못 먹어요. 맞아요. 식당에서 그냥 식당에 꽉 차죠. 꽉 차서 예. 그냥 편의점도 가면 다 털려 있어요. 그냥 그 삼각김밥 그 샌드위치 통이 없어요. 네. 막 그런데 그 지방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논술 자체가 한창 정성기를 구가할 때 이제 거의 한 10년 이상 운영이 되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잘 안 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 그 시 전체에 논술 합격생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시 전체. 야. 진짜로. 시 전체? 예. 아니 구는 좀 그래도 시는 진짜 그렇다니까요. 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이제 학교 지방에 있는 일반고 선생님들은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야 그럴 바에는 교과를 써. 야 그럴 바에는 거점국립대 써가지고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옛날보다 수요도 확실히 떨어졌어요. 사실상. 그리고 이게 코로나가 중간에 겹쳐버리니까 이제 요거 딱 맞물려서 사실상 이제 작년에 거의 공백 상태가 왔긴 맞다. 예, 그런데 기가 막히게 시기적으로 가천대 수원대가 작년에 이제 논술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게 맞물려가지고 아마 작년에 제가 가천대 엄청 쓰라 그랬거든요. 수원대랑.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썼어요. 예, 근데 경쟁률도 그렇게 아니, 높지 않았고요. 궁금한 게 쓰라 그러면 또 안 써요. 그럼 작년에 네. 거기 지원 애들은 그냥 각계 전투를 혼자 준비한 거예요? 다들 기출 보면서? 사실 기출이 없어요. 모의줄도 없고요. 모의. 네, 모의 하나를 보고 준비한 건데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예. 그 정도 대학은 잘 준비를 안 하고 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아예 아, 안 진짜? 안 하는 근데 아이들도 애초에 태도 자체가 시험을 준비하겠다는 마인드가 좀 잘 안 잡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아이들 접해 보면은 수원대는 네. 약간 좀 수도권 대학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가천대만 해도 약간 애들이 인서울처럼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붙으면 되게 꽤 가깝죠. 좋아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안 한다고요? 그 얘기는 이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현재 뭐 입학 전형상 선발 인원이 이렇게 이제 논술이 아주 빈틈이 될 만한 학교들이 존재한다. 꽤 많이 존재한다는 것만 일단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논술 반영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 근데 이제 실질 반영 비율 때문에 원래 내신 반영이 뭐 이제 쭉 그래도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는 그래도 낮았는데 그래도 그 예를 들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커트라인 구간에 모이는 학생이 맞아요. 되게 많잖아요. 미세한 논술이 점수가. 워낙 쉬우니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상위권 대학은 20-30%의 내신도 커트라인 구간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의미가 없어진 상태가 왔어요. 지금. 그래서 대표적으로 논술 야 아무것도 안 봐. 내신 9등급이야 괜찮아. 논술만 잘 써봐. 건국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국항공대는 논술 100으로 뽑습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까지. 그다음에 논술이 90, 교과 10인 학교가 숙명여대랑 홍익대고 한양대도 사실상 100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비교과를 출결을 10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논술 100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과가 20만 보는 학교들도 서울여대,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가 있고 서강대는 또 출결 봉사가 5니까 사실상 교과는 또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학교는 사실상 내신은 거의 안 본다. 의미가 없다. 근데 예. 내신 20% 들어간 학교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게 내신 구간마다 그 격차가 큰가요? 아니면은 의미 없는 정도인가요? 20%에도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아 진짜요? 의미는 없다고 봐야 돼. 이 네. 정도면 의미가 없고. 논술에서 한 문제에 약간 사소한 실수 하나 정도가 큰 내신 차이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내신 예컨대 네. 3, 4등급 친구와 네. 5, 6등급 친구가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거의 페널티 없이 그냥 논술로 경쟁한다고. 똑같은 점수라면 3, 4등급이 붙겠지만 네. 예를 들면 논술도 똑같은 점수 나오긴 쉽지 않으니까요.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연세대가 한 교과를 한 10 반영했다? 그거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연세대니까. 연세대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연세대는 논술 100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특목고 애들을 뽑고 싶어서. 그렇지.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서울여대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대 한국산업기술대에서 교과를 20을 반영하는데 여기 구간의 지원자들을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차이가 네. 크기 때문에 역량 차이가 크거든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네. 예. 네. 그리고 뭐 동국대 중앙대도 겉으로 보면 30이지만 출결이 10이니까 내신은 또 2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예, 큰 차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상 저는 논술에서 거의 내신은 거의 사라졌다라고 네. 봐도 되지 않나. 그러면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가천대 서원대는 40이나 보는데요. 교과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내신 좋은 학생들은 가천대 논술고사를 쓰지 않는다. 맞아요. 야 내신 좋은 교과는 학종을 쓰지 왜 논술을 쓰겠냐? 그러니까 어차피 너랑 비슷하다 내신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그 차이가 없는 거야. 네. 현실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내신이 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는데 논술에서 이제 더 비중이 낮아진 상태라는 네. 게. 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아까 완화됐다 그랬는데 수리 논술 기준으로 이게 좀 몇몇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의외로 또 무주공산인 이 논술이 또 부산대 경북대라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거기 진짜 여기는 최고입니다. 진짜 먼저 보는 사람 임자인가요? 그 정도는 어떤 아닌데. 학과는, 예? 네, 과별로 편차가 네. 심합니다. 부산대, 경북대 같은 경우는 과가 워낙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학과 중에 이제 일부 학과에서는 수능이 꽤 빡셉니다. 수능 최저 작년까지는 꽤 높아요, 또. 높았어서 일부 학과에서는 거의 수능 최저만으로도 합격이 결정되지 않았을까라고 수능 최저- 추정되는 과들이 있어요. 수능 최저가 몇인데요? 작년까지가 작년에 경북대가 3개합 6에서 8이었는데 과별로 올해는 2개합 5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들긴 했어요. 부산대는 네. 좀 더 줄여야 되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게야 오면은 인서울 중위권 이상하고 비슷하게 맞먹는데요. 네. 그죠? 근데 어쨌든 뭐 그 경북대가 세계합 6에서 8, 부산대가 세계합 7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세 개로 맞춰야 돼요. 그리고 뭐 다 그냥 아까도 이게 말씀드렸지만 작년 기준이고요. 수능 최저가 동결이 돼도 준 거예요, 예,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서울여대 같은 경우가 2개합 7이었는데 영어 포함하면 2개합 5인데 지금 올해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 한 개만 3등급 맞으면 인정해줄게요. 네. 한 개 합이 나온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한 개만 3등급 맞아라. 네. 네. 이게 이제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 썼던 방식이거든요. 네. 한 개, 야, 그중에 하나만 3등급 맞아. 음. 그러면 참고로 우리나라 영어 수능 영어에서 3등급 이상이 50%거든요, 거의. 반입니다, 반. 그리고 이화여대도 자연계를 낮췄어요. 지금 원래는 3합 6에서 2합 5로 낮췄어요, 지금. 네. 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전반적으로 낮춘 예. 학교들이 꽤 많네요. 보니까. 서울여대는 예. 사실상 폐지만 안 했지 폐지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이 정도면. 네. 아까 얘기가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경북대가 세계합 6, 8에서 올해 2개합 5, 부산대는 작년에 세계합 7에서 올해 2개합 4로 약간 많이 완화가 네, 되긴 인문, 했습니다. 인문. 예. 예. 인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 많이 완화가 된 상태인 것 같고 자연계는 완화를 안 시켰군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근데 완화 안 시켜도 어쨌든 뭐 수능 최저 맞추기가 쉬워진 거니까 쉬워졌어요. 정말 쉬워졌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있긴 있어서 수능에 대한 부담감도 어쨌든 예. 조금 그리고 줄어들어 성균관대도 사실은 작년까지 영어를 빼고 맞추였는데 올해는 영어를 포함시키고 맞추는 방향으로 바꿔서 이제 난 완화됐어요 이것도. 그렇죠. 예,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2개합 경희대가 2개합 5를 고수를 했는데 거기도 과 50%가 넘는 과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잘 짜져보면.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수능 최저 맞추는 수능 비율은. 최저가. 그러니까 네. 원래 논술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이유 1위가 수능 최저 충족 미충족이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많이 완화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소리 논술을 응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학생들은 예전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다. 네. 남희정 선생님도 오래 하셨으니까 수능 최저 맞추는 애들이 제자들 중에 얼마나 됩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학교는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그 뭐야 수능 전에 파이널 받는 막 100명 가득 찼는데 맞아요. 수능 치고 다음 날 3명 앉아 있다 막
그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예를 들어 중앙대 파이널 같은 경우는 두근두근하죠. 예약 인원은 되게 많았는데 예. 자 개강하러 갈 때 두근두근한 겁니다. 이제 오늘 몇 명 올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가는 실제로? 부분이 있죠. 네. 네. 싹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 근데 이제 정도로 그렇게 남아 있는 크다. 친구들은 이제 눈이 막 살아 있죠. 없구나 이렇게 그럼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야 지금 출석부 봐봐 지금 120명이었지. 근데 이제 너밖에 없지. 자 그러면 이만큼 되는 경쟁률이 준 거야. 이러면 이제 의지가 불타오르죠. 네. 그렇죠. 네. 여튼 수능 최저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약간 완화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어쨌든 수능 최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 펜타키 선생님이 지금 몇 년째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강조 엄청나게 했죠. 네.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정리한 게 이제 요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제 범위. 이 출제 범위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잘 복잡해. 이해해야 돼요. 예, 복잡한데 이거 문과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형 아니야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 아, 이거는 이- 뭐 이건 한글 이게 너무 이해해야 어려워요. 돼. 아니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정리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출제 범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그다음에 수학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1, 2 대부분 학교에서 배우죠. 요거는 대부분 이제 공통적인 범위예요. 대부분은 모든 학교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수리 논술에 예. 수학만 해당하는 범위. 예. 그러니까 과학 논술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일단 이건 일부. 빼고 네, 네. 일단 오늘 빼고 과학 논술 얘기는 제가 어디 써놓은 것 같은데 제가 뺐나? 여기 있습니다. 논술 출제 유형이에요. 아 있네요. 예, 여기 있네요. 제가 예, 과학 논술 빼고. 제가 뺐네요. 예, 있네요. 네. 이게 수리 논술을 이렇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얘기인가도 싶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학마다 수리 논술의 출제 범위가 다 다릅니다. 아 이게 범위가 똑같지 않구나. 다 달라요. 네. 야 이러니까 애들이 이거 범위라기보다는 영역 이게 예. 이제 논술도 처음에 남영 선생님이 이제 활동하셨을 때는 고등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에서 네 맞습니다. 나왔잖아요. 네. 통합 논술이라는 이름 하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지금 논술은 인문계도 그렇지만 교과서 내에 있는 내용으로 출제를 해야 돼요 반드시. 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나요 교육부에. 선행학습 예.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예. 걸 매년 내야 됩니다. 매년 아주 네.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 내면 말 그대로 고등학교 교과서 내에서 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수리 논술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다만 지금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수학 교과서를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기하를 배우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 자연계 학생들 중에 확통을 배우는 학생이 있고 안 배우는 학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금 괴리가 생긴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런 과목이 다르다. 요거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학 상하랑 그다음에 고등학교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2학년 때 배우는 수학 1, 2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 원, 투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기본, 모든 대학이 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출제하는 학교들이 가천대. 있어요? 예, 네, 여기까지만. 많습니다. 네. 수 여기까지만 원, 딱. 투까지만 딱 예, 갑니까? 미적분 학통 안 봐. 야, 네. 안 아, 낼 진짜? 거야. 가천대, 경북대, 자연대, 그다음에 수원대, 카톨릭대, 한국기술교대. 한국기술교대가 뭐냐 하시겠지만 저기 충남에 있는 네. 좋은 학교고요. 그다음에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로 이름 아니 공학대로 이름을 바꿨죠. 네. 좀 홍보 좀 해라 좀. 네, 자. 한국공학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예. 그다음에 항공대, 홍익대, 세종 캠퍼스, 심지어 한국외대. 한국외대가 자연계가 다 글로벌 캠퍼스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깔끔하게 야 공통만 보자. 야, 그럼 잠깐만. 요 세 개 동그라미 치면 되게 좋아요. 가천대, 수원대, 한국외대 글로벌 이렇게 세 개입니다. 범위가 같고 유형이 같고 수준이 같습니다. 자, 지금 동그라미 좀 쳐봐. 네. 뭐라고요? 가천대, 가천대, 수원대, 한국외대 글로벌 이 세 개가 범위와 난이도와 유형이 같아요. 유형도 같아요? 자, 네, 근데 오. 엄청난 인원을 뽑습니다. 이 세 개 대학을 합치면 요걸로 그래요? 승부를 보겠다. 딱 논술 하나 준비해서. 네, 그런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요 세 개 대학의 출제 유형이 같은 건 좀 몰랐어요. 솔직히 네, 몰랐는데 제가 이 세 개 대학을 항상 묶거든요. 묶는 이유는 간단해요. 두 가지예요. 선발 인원이 많고 선호도가 떨어진다. 맞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예. 네. 그러니까 특히 외대 글로벌이 자연계 아이들이 네. 되게 선호도가 떨어져요. 네. 그런데 외대 자연계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 사실상. 그래가지고 많이 묶어서 했는데 어쨌든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네. 공통 받고 미적분만 또 초과로 내는 학교들이 수학 원투에 플러스 미적분. 예, 뭐 의학계열은 빼겠습니다. 일단은 네. 고려대, 세종 캠퍼스, 세종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항공대입니다. 네. 예, 이런 학교들. 생각 그렇게 많진 않네. 미적분까지는 애들 다 하는데 네. 네. 세종대, 아주대, 인하대, 항공대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미적분. 입장에서 기하 확통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다 기하 확통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기하든 확통이든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제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은
이제 많이 들어가. 네. 그럼 잠깐 확통을 따로 보는 대학도 있어요? 그럼 건대. 확통이 들어가는 대학, 네. 미적분이랑 확통 들어가는 대학. 확통만 보는 학교는 없어요. 선택 그건 기회가 없고, 없어. 그럼 미적이랑 그건 인문계지, 형. 미적이랑 그러네. 확통이 같이 네. 들어가는 대학이 뭐가 있습니까? 미적분이랑 확통을 본다. 미적분 기하는 안 볼게. 대신 미적분이랑 확통은 출제할 거야 하는 학교들이 건국대. 중요한 학교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네. 선호도가 매우 높고 그 구간에서 내신 반영하지 않는 학교. 수능 그다음에 자체는 시립대. 그렇죠. 네. 덕성여대, 서울과학기술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숭실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그다음에 네, 이 정도 있어요. 지금. 아, 여대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학교들 지금 방금 얘기한 학교들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노리거든요. 네. 진짜로. 네. 아마 연세대 노리는 학생들보다 더 많을 거야. 비율로 치면. 그런데 만약에 자연계인데 대부분 학통을 안 배운 애들도 많을 거 아니야. 어? 네. 안 배운단 말이야 학통을. 그러면 부담이 되는 거. 선생님 학통 봐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파이널 할 때 예. 학생 수 제일 많았던 반이 예. 확통 1회 특강입니다. 수능 끝나자마자 금요일 날 확통 1회 특강을 하면 네. 모든 이 대학 학생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네. 모르고 친 애들도 많아. 확통 보는 애도. 그러니까 아, 네, 진짜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아니 확통을 안 치는 대학인데 와서 듣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워낙 자기도 대학이 여러 개가 많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자기도. 헷갈려요. 네. 전문가도 이렇게 봐야 알지. 이거 다 네. 못 외웁니다. 선생님 뭐다 수업 끝나고 선생님 저 근데 확통 안 치는 대학이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험 보러 가서 알고. 야 이거 논술 이거 개판이구만 애들. 인생에 좋은 경험이다 해야지. 그러니까 웃기네. 분명히 부랴부랴 이제 치고 확통이 들어갔어요 해서 이제 부랴부랴 막 이렇게 아. 하는 학생은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런데. 진짜. 이게 약 오르는 것도 있는 게요. 예를 들면 미적하고 확통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확통을 공부를 했는데 정작 시험을 치니까 확통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뭐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왜냐면 있는 거죠. 왜냐면 범위에서 그냥 안 내는 것뿐이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딘 게 아니에요. 내줘야지. 내가 아니 생각할 일도 수학 원에서 다 나오는 게 안 나오는 단원도 있잖아. 근데 안 나오는 단원 가지고 왜 안 냈어요?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진짜 많이 어지럽다. 있습니다. 네. 어지러워. 그러니까 완전 진짜 혼돈입니다. 미적기랑 기하까지 보는 대학도 있습니까? 미적기. 그러니까 이제 확통은 안 보고 미적 기하를 반영하는 대학은 하나 중앙대입니다. 아 중앙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대학이 있죠. 그리고 부산대. 네. 그러니까 잘 봐봐. 중앙대도 쓰고 건국대도 쓰잖아. 그럼 결국 다 해야 돼. 그렇네. 맞잖아. 이거- 근데 수리논술 쓰다가 이거 죽어 나겠는데? 이러니까 안 합니다. 학생들 아예 그냥 버려. 부담스러운 거야. 네. 부담스럽다고. 아니 그리고 그럼 잠깐 지금 대학이 더 많거든요. 나머지 대학들은 뭐 그럼 뭐 그 다 다음에 해요? 이제 참고로 대부분 의학 계열은 다 들어갑니다. 그 분위기상 거의 대부분 그렇고 이제 미적분 기하 확통을 그냥 야 쿨하게 어차피 니들 다 해야 되잖아. 다 본다. 다. 보는 학교들이 대표적으로 경희대, 광운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가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좀 선호도 높은 상위권 대학들이 이걸 세 개를 다 한다고? 다 한다고. 이 대학 잘 붙는 친구의 특수한 군이 있는데 이거 알려드리면 장수생이 있습니다. 장수생, 장수생이 논술 뭡니까? 네, 나이가 많은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27 이런 친구들 있죠. 자기 때는 확통, 미적, 기하를 다 했던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왔으니 얘는 다 아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확통, 기하를 하나씩 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문제를 푸는 거죠. 2005 개정교육과정 때 다 했거든. 네. 아 이거 어이없게 이거 나이 많은 뭐지? 친구들이 논술로 붙고 이런 경우들이 작년에 많았습니다. 저희 때도 옛날 다 했어요. 네. 우리 때도 다 아니 했어. 약간 되게 네, 충격적이네. 우리 때 과학도 다 배웠어. 우리 때도.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개판이네 진짜. 개판이라는 게 아니고 기회다. 기회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개판이 오면 개판이. 예. 이게 보시면 이게 뭘 그냥 보세요. 원서 조각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다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결론은 결국 다 하게 돼 있다니까. 인서울에 뭔가 논술을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면 진짜 그냥 한두 장만 쓰는 게 아닌 이상은 다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미적은 대부분 하나 한다고 보고 미적은 기본인데 기하 확통까지도 결국에는 손을 대야지 원서를 네. 채울 수 있는. 그렇지.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 없는 아이들은 그냥 안 써버리는. 네, 맞습니다. 합격하는 사람은 27살짜리 장수생. 그렇다고 아니면 그래도 준비를 좀 많이 한 친구.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은 학생들이 뭐 확통 기하를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아 이거 참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변수였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걸 보면서 애들이 좀 당황해하는 걸 좀 많이 봤고. 애들이 지금 수능도 학업 부담이 많은데 수리논술이 플러스 알파를 해서
부담을 좀 줄여야 되는데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 애들이 선택을 못 하네요. 그렇죠. 수리 논술을. 예, 그러니까 이게 교육 과정이랑 약간 좀 괴리가 생기게 괴리가 되는 거지. 생겨버렸네. 이러니까 애들이 당연히 준비를 못 하겠네. 못하지. 그러니까 정신 없다 보니까 지가 확통 안 들어가는데 와서 수업 듣고 앉아 있고. 자기가 뭘 배우는지 모르는 상태까지 가는 거라는 거지. 진짜. 그리고 연대는 벡터까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연세 벡터가 나왔죠. 나왔었어요. 연세 벡터가 그럼 나왔죠. 나왔었으면 이제 언젠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네. 벡터도 어쨌든 전문 교과에 들어가 있으니까 교과서 내에서 설정하는 겁니다. 나도. 네, 그러니까 기하에 있는 벡터가 나온 겁니다. 평면 네. 벡터가요. 공간 벡터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저희는 뭐 벡터맨밖에 모르기 네. 때문에 뭐 설명해도 벡터맨, 타이거, 베어, 이글밖에. 예, 설명해도 모릅니다. 예. 아, 지금 남준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짠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자 어쨌든간에 그러면 네 약간 출제 범위만 가지고 약간 제가 얼른 드는 생각인데 잠깐 보면 수원 수투만 보는 학교들도 꽤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 아이는 문과 아이입니다. 인문계에서 수원 수투 공부를 성실히 해서 수원 수투는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딱 보니까 요즘 뭐 인문계는 취직도 안 된다 그러고 뭐 이과로 이렇게 끼웃끼웃 거릴 거 없나 보다 보니까 가천대가 수원 수투만 보네? 그럼 이 아이가 가천대에서 수리논술 시험 응시해서 합격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다들 이걸 정말 많이 놓치는데 시험 범위가 수학원 2가 아니고요. 그 앞에 수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수학은 수능 범위가 아니거든요.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거는 수능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수학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렇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고 안 했으니까. 맞아. 기억 안 난다고 맞아. 네. 그래서 사실 논술 파이널 특강을 할 때 꼭 요 수학을 짚어주면 어지러워하는 학생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배웠던 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수상하 말씀하시는 네, 거죠? 수상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됩니다. 야 꼭. 이것도 되게 공백이네. 야,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전문가가 공백을 채워주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근데 왜 상하가 큰일 났네. 수능에 안 들어가죠? 신기하네. 수능 범위는 수학 수학 공식 원투가 범위는 공통 아니잖아. 범위고 수학상은 간접 출제 영역이라서 아 간접 출제.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해당되는 게 나올 수는 있다. 방정식 부등식이.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내지 않는다가 원래 수능의 컨셉이고요. 논술은 수학만 가지고도 논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수학 원투를 열심히 하면은 네. 수학 상하 부분이 계속 복습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되지만 네. 수학 상하만 가지고 다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당황스러운 경우는 생소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야 이게 만만치 않네. 수능 그러니까- 논술 준비하는 게. 네, 원투 공부할 때 만약에 복소수가 나왔다. 그러면 복소수 싹 기본만 알면 되는데 예를 들면 수학 상하 복소수를 논술 문제로 내버리면 오. 이런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진짜 하지 마. 공백이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 엉망진창의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공백이야. 네. 기회, 엉망진창 개판이라고 하죠. 네.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지 기회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건 이유가 있다.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구나. 아 이거 뭐 답도 안 나오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러다 실제로 그럼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걸 많이 보셨겠네요. 그렇죠. 작년에 정말 많이 혼란스러워했죠. 선생님 저 기하를 하는 게 맞을까요? 뭐 그다음 또 기하를 한 친구들도 내신을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고 뭐 확통을 어렸을 때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고. 이제 아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시험을 친다는 게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힘을 많이 쏟을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냥 붙으면 좋고 떨어지면은 어쩔 수 없고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얼핏 드는 질문이 이제 수리논술 수업 작년에 계속 하셨으니까 네네. 수리논술 수업을 몇 번 못 합니다. 네 맞죠. 예, 뭐 1년에 뭐 진짜 한 달에 많이 해야 4번이고 시험 기간 빠지고 이래버리면 몇 번 못 하는데 네. 이게 약간 특강식으로 해서 확통 기하 뭐 안 배운 아이들도 네. 그런 특강식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보충이 됩니까 이게? 자 이게 옛날로 돌아가면 2008학년도 같은 시절에는 난이도가 되게 높았기 때문에 그 당시 논술 파이널은 준비가 어땠냐면 선생이 자기 재량으로 찍어줘서 그게 맞으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어차피 못 풀 건데 만약에 월화수목금 특강을 들었더니 5개 주제를 들었는데 토요일 날 그 5개 중에 하나가 나오면 합격인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적중을 잘하느냐가 화두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적중에 대한 문제들이 사라져서 이제 논술학원들도 적중을 광고하지 않거든요. 적중 광고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어차피 범위 내에서 나오니까.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다시 적중의 시대가 오는 거죠. 예를 들면 확통이 나온다. 그러면 확률과 통계는 사실 하나의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한다 치면 3개월 동안 공부해야 되는 주제인데 저는 오늘 금요일 날 확통 특강을 해서 내일 확통 문제를 풀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제 입장에 3개의 대단원 중에 1개의 중단원을 고르는 겁니다. 요거 6개 중에 아무래도 이 대학교 특성상 이게 나올 확률이 제일 높겠지. 그래서 그 적중을 고민하는 거를 되게 오랜만에 작년에 하게 된 거예요. 다시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이제 그럼 전날 되게 부담스러운 게 저의 역량에 따라 이제 이 학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부담되지 사실상. 자, 이것도 나올 수 있고 이것도 나올 수 있는데 배운 게 안 자 나오면 뭘까? 또 둘 중에 뭘까? 아니 그 이렇게 용어 있잖아요. 생각하는 옛날에 요즘 사라졌는데 쪽집게. 그러니까 딱 솔직히. 그렇게 쪽집게. 뭔가 더 악화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선택 과목 체제가 되면서.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애들 수업 시간 실수를 많이 확보를 못 하니까 그렇죠.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이제 승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밖에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네. 하루밖에 없으면. 네. 쪽집게식으로 탁탁탁탁. 그럼 최소 예를 들어서 이 논술을 대응할 정도로 난 미적분밖에 안 했는데 네. 기하 확통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 준비를 한 상태로 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근데 솔직히 솔직히 기하학통을 그렇게 대비를 할 거면 그 시간은 수능에 쏟아부으면 등급이 한두 개가 더 올라갑니다. 맞네요. 그러다 보니 차라리 수능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거 몇 명 뽑지도 않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쪽집게 강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진짜 이거는 궁금한데 진짜 큰일 나고 작년에 이거 이제 특강하면서 쪽집게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중에 뭐 좀 이렇게 내가 몇 개 맞췄다 뭐 이런 거 네. 없습니까? 사실 근데 맞추기가 생각보다는 쉬운데 한양대 같은 경우가 제가 좀 실패한 게 하나 있어서 한양대를 제외하고는 잘 많이 맞췄어요. 한양대는 한양대를 제외하고 다 맞췄다고요? 예를 들면 기하가 나오면 2차 곡선이 있고 벡터가 있는데 이건 2차 곡선이야 하고 냈는데 공간 도형이 나오는 생뚱맞은 그런 그러니까 대학도 뒤통수로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럼 본인이 다 맞췄다는 얘기인가 지금? 거의 다? 사실은 논술 같은 경우도 확통이랑 기하를 전 범위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6개 중에 뭐 6분의 1의 확률을 고르는 게 아니고요. 2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정도기 때문에 아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확실히 좁혀질 남희정 수 있는 선생님께서 확률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거의 조상님이거든요. 이 정도는 진짜로. 그러니까 역사가 있으시구나. 머릿속에 문제들이 딱 DB가 네. 있는 거네요. 나오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죠. 사실 패턴이 네, 어느 정도 네. 보이니까 네. 출제위원들 너희들 너 이거 낼 거지? 딱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제가 뭐 대단해서라기보다도 그동안 출제했던 것들을 보면 그 범위가 많이 좁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하시네. 그래도 작년은 그래도 이런 네. 짬밥으로 약간 찍은 거지. 작년은 통합형 수능 첫 해에다가 뭐 몇몇 대학은 또 첫 수능 첫 논술이었으니까 그렇죠. 사실상 좀 대응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올해도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 대학들이 작년에 이 통합형 수능의 수학에 대한 어떤 네. 이 결과를 봤을 거 아니야 논술을 합의해 보면서 그래서 대학들도 올해 논술 출제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있어봤자 어차피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남희정 선생 입에. 일단 근데 제가 내용을 맞추는 것과 네. 학생이 그거를 풀어내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다른 문제다. 네. 연습도 어쨌든, 시켜야 될 네.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그럼 이제 그런 식으로 특강 몇 번 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아이가 뭐 내신으로도 기하를 했고 뭐 확통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다른 애들도 안 했기 때문에. 맞아. 네.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 맞아. 나은 학생이 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나만 못한 게 아니구나. 네 맞습니다. 네. 다 못했는데 내가 이 특강이라도 한번 들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낫다. 기억이 가면 나고 있다. 이 조금 친구는. 그래도 얘보단 나을 거다. 네. 네. 옆에 있는 한 3명보단 네가 낫다. 네 그렇게 특강 가는 거죠. 들었으면. 네. 근데 이게 또 보면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학교가 이제는 논술을 약간 이제 전술핵 같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약간 타겟으로 약간 그냥 큰 거 한 방 그냥 조져라 이게 아니라 딱 정밀 타격 느낌으로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논술을 뭐 광운대 인하대 쓰는 학생이 전 연세대도 쓸 겁니다. 쿨하게 지를게요. 네.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네 이제는. 예전에 논술 쓸 때는 그렇게 많았잖아. 그냥 한두 장 쿨하게 써볼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수학은 지금 수리 논술 이 구조를 보니까 물론 뭐 그냥 쿨하게 뭐 저 연세대 공기 한번 맞고 오겠습니다.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대비 자체가 불가능하네. 지금 이게.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가 또 있는 게요. 이거는 이제 범위로 구분을 한 건데 또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숙명여대랑 시립대 같은 경우는 같은 범위를 내고 있지만 네. 문제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시립대는 한 줄 주고 증명해라 풀어라 이거고 숙명여대는 제시문이 엄청 길어서 그래. 거기서 맥락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를 시킬 거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지. 선생님 저는 숙대도 쓰고 시립대도 쓸 건데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이제 네가 공부를 두 개 다 할 수 너 있는데 남았어. 시너지가 안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까지 하다 보니 이게 학생이 좀 제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자가 좀 동의가 돼야 확률이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본인이 쓰고 싶은 데 쓰는 게 아니라 그럼 안 됩니다. 유형별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구분이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논술도 원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았습니다. 네. 과거에도 맞았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선택 과목이 이렇게 나눠지는 수능의 시스템에서 출제 범위가 이렇게 다른 상태에다가 뭐 이러다가 보니까 전략적 고민과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네요 지금.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동그라미 3개 치자고 했던 게 이렇게 똑같은 유형이 비슷한 난이도로 같이 나오는 대학이 몇 개 없으니 그렇게 묶어서 지원하면 준비하면? 확실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려드린 거였습니다. 논술 이게 논술이 이제 쪽집게가 논술 필요하네. 전문가의 논술 전략도 이제 되게 중요하다. 이제 수리 논술 학원 논술 선생님들도 진짜 큰일. 이걸 다 못하겠네. 못한다고 그냥 말했죠. 몇 개 학기만 컨택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 실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남영 선생님 같이 그 논술의 히스토리를 정확히 깨고 있어야 어느 정도 이게 대응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수리 논술 선생님도 미적분 기하 확통 수상하 원투를 다 잘하는 선생님이 얼마나 있을까? 솔직히 남희정 선생님이야 뭐 이제 출제위원들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너 이거 낼 거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의 어떤 전문성이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봐도 지금 이건 저도 사실 논술 상담도 가끔 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날짜 보고 수능 최저랑 네, 그렇죠. 과학 논술 여부 정도밖에 못 따졌는데 네. 와 이건 너무 어려워졌다. 맞아, 날짜도 있죠. 이게 네. 또 같은 대학이라고 같은 날 3개씩 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또 그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과학 논술 얘기도 잠깐 해도 과학 논술은 해도 네. 지금 많이 없어지긴 많이 했는데. 없어져서 진짜 정말 최상위권 대학 말고는 의미가 없으니까 과학 논술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네, 예. 맞아요. 그때 가서 네. 잠깐 한번 예.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일단은 뭐 어쨌든 되게 중요한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관심이 있으면 또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좀 봐요. 물론 많이 찾아봐요. 저희가 이제 지금 보니까 정리를 잘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좀 제가 고민했던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수리 논술 난이도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수학 전문가도 아니고 수리 논술 전문가도 아닌. 그럼 논술을 문제를 다 풀고 이게 아니 정리하는 아니야. 겁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당연히 못해요.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러면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 네.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 다양한 이 학생들의 반응과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대학의 어떤 특징을 고려했을 때 네. 제가 이제 난이도별로 티어를 정리해봤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난이도만 오케이. 난이도만 그래서 네. 한번 남희정 선생님이 이거는 내려와야 된다. 네, 이거는 네.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1티어 최고 난이도의 수준에 있는 학교들 1티어. 네.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그다음에 서강대랑 이대를 여기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제가 고민했습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까? 네, 서강대 들어가야 이대까지도? 됩니다. 네, 네. 아, 여기는 제가 방금 말씀한 학교는 대부분 그냥 최고 난이도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얘들은 문제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수능 수학, 그러니까 수학 실력 자체가 뛰어나지 않으면 네, 힘들다고 보는 게 맞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그 이상도 현실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어느 그 정도. 이상도 네, 어느 정도 배워야 됩니다.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를 대학에서 수리 논술로 붙었다면 난 수학을 잘한다라고 얘기해도 된다.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통합형 수능으로 치면 네. 제 생각엔 그래도 한 1등급 대 정도 되면 이걸 맞습니다. 모의고사가 1등급은 되는 걸 권장하고 아. 2등급이 만약에 여기 붙으려면 정말 각 잡고 노력하겠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노력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등급 썼다가 떨어져도 하나도 안 이상하다. 네, 맞습니다. 2등급은 뭐 만만치 않을 거다. 사실 힘들 거다. 그 정도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되게 어렵네요. 현실적이네요. 어렵네요. 좋습니다. 왜냐면 연세대 논술로 붙었다는 건 1등급이 아니라 사실 되게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보통 이제 논술 선생님들 저희 방송 나오시면 항상 하는 말씀이 네. 5등급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네. 뭐 이런데 1, 2등급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입시항에서만 정리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알짜배기를 제가. 네. 그다음에 이제 2티어 그냥 고난도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티어가 등급 같은 네. 개념입니다. 아이들이 쓰는 용어니까요. 최고난도 그다음에 중난도 하면 또 하난다고 생기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난도. 네. 고난도는 방금 1티어 최고난도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서울 대학들은 네. 그냥 한 고난도로 보는 게 어떨까요? 네, 근데 여기 중에서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논술을 실시하는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좀 유독 좀 난이도가 낮은 학교들이 있나요? 좀 외대 글로벌 정도요. 외대 글로벌은 인서울이 아니니까. 인서울이 아니니까 이제 네네네. 수리 논술로 치면 네네네. 그걸 빼면 네, 어느 정도 맞아요? 네, 비슷합니다. 난이도는.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3티어는 제일
난이도가 낮아서 제가 이제 최고난도 고난도 하다가 뭐라 할까 고민하다가 난다요. 뭐야 또 무리하지 말라고. 난다요로 했습니다. 난다 데스까? 난다요. 네, 자. 가천대 3티어. 하하. 네. 가천대 수원대 기술교대 한국기술교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국공학대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강원대까지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여기에 강원대는 일단 여기 넣어야 되나요? 2티어로 올라가야 되나요? 수리 논술의 난이도지 대학의 수준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수리 논술의 난이도입니다. 대학 네. 수준이랑 다른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연세대 미래랑 한국공학대랑 광운대는 올라가야 됩니다. 연세대 미래랑 한국공학대랑 광운대는 올라가야 되고 강원대는 2티어로 2티어로 올라가야 된다. 난이도가 네. 좀 있구나. 네. 그리고 여기에 아까 그 외대 글로벌이 붙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천대, 수원대, 기술교대, 고려대, 세종, 그다음 외대 글로벌까지. 외대 글로벌을 묶어서 가야 된다. 네, 그 친구들은 정말 3점짜리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대랑 가톨릭 경기대는 자연계가 없어. 아 경기대 말고 가톨릭대가 자연계가 생긴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네. 얘는 이게 어떻습니까? 2티어입니다. 아 거기도 네. 약간 가톨릭대도 간호과가 있고 그러다 아. 보니까 문제 같은 문제가 출제가 돼서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여대들이 최근에 좀 성신여대, 덕성여대 이런 대학들이 만들었거든요. 새로 네네네네.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막 들어왔는데 네, 성신여대는 좀 있었고요. 네. 요 대학들은 논술 문제 유형을 네, 성신여대도 많이 충분히 들어요? 어렵습니다. 네, 2티어가 쉽지 맞아요. 않구나. 물론 2티어도 더 잘게 쪼개면 그렇지. 얼마든지 쪼개지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세 개로 네. 그냥 나눴어요. 네. 편의를 위해. 이 세 개 정도는 확연히 구분이 돼요. 아. 애초에 수업의 수준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난다요 티어 웃기네. 재밌는 그거였네. 재밌네. 계속 난다요 생각해봐. 재미 곱씹어보면 재밌다니까. 어? 3티어 난다요는 가천대, 수원대, 한국기술교육대, 고려대, 세종 정도까지의 한국 외대 글로벌 캠퍼스까지는 까지요. 네. 이제 아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수능 수학의 3점짜리 문제 정도의 난이도. 네, 그러니까 일수. 난다요는 사실 수리 논술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아, 수리 논술이 아니다. 그냥 수학 서술형 문제를 푸는 것이다. 쉬운 서술형. 그 정도로 네. 난이도가 좀 낮은. 1티어는 정말 어려운 수리 논술 문제다. 그 다음에 2티어는 그냥 수리 논술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티어 학교들은 일단은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이라는 어떤 자격이 필요한 그죠. 건데 1등급 권장. 네. 네. 권장. 권장, 네. 권장상. 자, 네. 네. 이게 게임할 때 권장 사양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난다요 티어.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는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몇 등급 정도면 일단은 해볼까? 아니면 몇 등급도 필요 없다. 이거는 그냥 하냐 안 하냐. 저는 솔직히 네, 진짜 하냐 안 하냐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야, 네.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진짜요. 근데 그 거기서 이제 하겠습니다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은 하겠다라고 해도 안 해요. 다시 한번 네. 저희가 이제 이 학교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수리 입시의 논술의 난이도를 수리 말씀드려요. 논술의 난이도와 이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마음가짐에 네. 대해서 저희가 냉정하게 예. 냉정하게 현실 있는 그대로 좀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혹시라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면 요 난다요는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두 분이서 방송 진행하는데 지금 힘들잖아요. 그거죠. 3티어 그룹은 정말로 수능 수학과 수리 논술을 준비할 의지가 있으면 있어도 됩니다. 네. 논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난이도다. 약간 조금 심하게 말하면 뭐 교과서의 연습 문제, 단원 종합 문제를 직접 써봐라. 글로 써봐라. 이 정도 수준을 계속 반복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 대학들이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작년에 엄청나게 보면 뽑았기 굉장히 때문입니다. 낮고 이게 지금 빈틈 중에 빈틈이라고 저는 진짜 보거든요. 뭐, 근데 원래 교과나 종합은 작년에 빈틈이었으면 올해는 빈틈이 아니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올해도 전 빈틈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2티어 그룹은 그래도 수능 수학 자연계에서 이제 통합 논술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해야 선생님 경험상 좀 합격률이 높다. 1등급이면 사실 되게 상대적 비교 우위가 있을 거고요. 2등급 애들이 제일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3등급이면 조금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현실적이네. 그렇지. 네. 2등급. 왜냐하면 아니 인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이걸 지금 세 개로 나눠서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고 어느 정도 난이도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사실. 네. 수학을 분명히 수학 잘한다는 소리는 들은 애들이야. 여기 네, 있는 맞아요. 애들도 네. 분명히. 2, 3등급 정도에서 승부가 많이 된다. 네, 예, 그러니까 경험상. 네. 물론 이제 아예 4, 5등급이 못하는 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티어를 정리해 복잡하네. 티어도 정리해야 되고 그 과목별 그 범위도 정리해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천대 소원대 논술을 쓰면서 제가 쿨하게 한번 연세대 써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건 어렵죠. 물리적으로 지금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럼 저 아까 그 나왔던 질문인데 가천대 자연계 논술 문제를 인문계 애들이 쳐서 풀수 있습니다. 풀 수 있습니까? 풀 수 있습니다. 저 이거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공통 범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자연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네요. 문과가. 그렇죠. 논술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가천대 요 정도 요 구간부터는 수능에서도 자연계 확통을 다 인정을 해주기 그것도 때문에 네, 이미 네, 여기서는 네. 문이과가 네. 사실 통합이 됐다라고 보시는 네, 게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근데 다만 이론적으로 맞는데 이론적으로 가천대를 인문계 아이들이 수리 논술을 써서 붙고 싶은 학생들이 과연 가천대를 수리 논술 써서 붙고 싶어하는 자연계들 대비 수학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 요건 좀 고민해봐야 돼요. 그렇죠. 상대적인 거라서. 네, 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사실 이제 준비한 내용이에요. 음. 사실 준비한 내용이고 지금 내용이 어떻습니까? 탄생이 보시기엔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이. 지금 쭉 보니까 일단은 일단 조언자로서는 논술 이거를 힘들었고 지금 남영 선생님 오셔서 네. 거의 그렇죠. 다 잘 정리를 해줘가지고 네. 지금 방송이 엄청 풍성해졌네요. 네, 지금. 이렇게 논술 이 전형이라는 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네. 그냥 이렇게 고민할 게 많지는 않았어요. 예, 예, 많지는 않고 그냥 야 내신 반영 비율 높은 대학 어디야? 몇 개 한 대여섯 개 있고 야 여기에 너 내신 5등급이다 안 된다 된다. 요 정도 판정하고 수능 최저 맞추고 이제 날짜가 제일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날짜 그렇죠. 맞추고 요 정도로 해서 전략적인 고민만 하면은 끝나는 시대가였었던 것 같은데 쭉 보니까 역시 펜타키 선생님이 요즘 저한테 이거 빈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네 나는. 이런 어떤 디테일한 요소들을 갖다가 정말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심지어 본인은 논술 문제를 단 한 문제도 풀지 않고. 전 수리 논술의 수도 모릅니다. 네.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 이 정도 분석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네. 그 인원 가천대, 소원대 이런 게 공백이라는 거를 알고 계신 거에 좀 약간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작년에 경험해 보면서 작년이 처음이었으니까 네. 이거 왜 이렇게 빵꾸 안 하는 거야 이러고 네. 근데 전 워낙 그 시기에 바쁘니까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냥 근데 제가 이걸 상담을 할 때 네. 가천대 소원대 쓰라고 해요. 아, 저도 엄청 권했어요 근데 작년에. 이거를 설명을 다 못해요. 왜 가천대를 써야 되는지 설명을 못하고 성남대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설명을 해도 안 쓰고 싶어해요. 애들이. 이걸 꼭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게 그 전에 인적성으로 학생들을 뽑던 예, 시절에는 적성 검사. 예, 그거는 적성 검사죠. 약간 미안한 얘기지만 어느 정도 타고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빠른 친구들은 금방금방 올라가고 아닌 친구들은 안 되는데 이제 바뀐 논술에서는 이게 준비를 하면 다 될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가능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원고를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검토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학교를 아예 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잘 나눠서 냉정하게 나눠서 그냥 몇몇 대학을 그냥 내가 한번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위치를 해놓고 여기서 뭔가 노력했을 때 타겟을 정해서 딱 노력해서 붙을 수 있는 학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를 한 게 뭐냐면 펜타킬의 이제 팁입니다. 2023학년도 펜타킬의 수리 논술 전술액입니다. 전술액을 준비했습니다. 본인은 그래서 한 문제도 못 풀어봤지만 니들 마음대로 준비하지 말고 이렇게 대학을 한번 묶어봐라 이거예요. 묶어서 준비하는 게 어떠냐. 이걸 좋습니다. 이제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이것도 세 가지로 준비를 했거든요. 나눴거든요. 제가 티어를 세 가지로 나눴듯이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내신 모의고사가 다 안 좋지만 다 망했지만 수학은 너무 자신 있고 수능 모의도 1등급이다. 이런 아이들. 수학은 진짜 잘한다. 수학 네, 원툴. 네, 네. 진짜 수학은 진짜 기가 막히다. 수학만 진짜 수학 이런 애 있다니까. 있죠. 있어. 이런 애들 있습니다. 있어. 자신 있다. 이런 아이들은 저는 연세 물론 무조건 여기만 쓰라는 게 아니라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건국대, 홍익대를 한번 노려보는 겁니다. 한번 노려보고 심지어 연대, 한양대는 수능 제주도 없고 나머지 대학도 솔직히 수학 1등급 정도면 영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반인구가 50%라고 학생 수 중에 그러면 수능 제점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는. 네. 그러면 요 정도 대학은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묶어서 노려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건은 내신 모의가 안 좋지만 수학은 진짜 기가 막히다. 이런 조건이 있다면. 여기에 만약에 추가한 다음에 보통 연대, 성균관대, 한양대 넣는 친구들은 서강대도 같이 넣거든요. 네. 날짜만 맞으면 날짜 맞으면 서강대를 잘 넣는 경우가 많고 사실 중앙대도 같이 중앙대도? 보통 많이 넣습니다. 네.
그리고 얘네들이 좀 내신 반영 비율 전반적으로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론적으로 수학만 잘하면 충분히 붙을 수 있거든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럼 연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예. 대신 이쪽 이쪽은 라인들. 수학만 잘하는 친구들이 세상에 꽤 많기 때문에 예. 물론 꽤 잘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설픈 1등급인 다 3등급인데 어설픈 1등급이면서 수학이 낮다 이게 아니라 난 좀 강한 1등급이다.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봐도 1등급이다. 누가 네, 봐도 네, 명확하게 네. 흔들림 없는 진짜 1등급. 얘는 흔들림 없는 미친놈이다. 1등급. 얘는 수학에 모든 게 몰빵되어 있다. 네.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 진짜. 자기가 알아요. 네.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어. 예, 얘네들.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또 전술핵으로 나눈 게 뭐냐면 나는 인서울의 틈을 노리겠다. 요거. 그러니까 인서울의 틈. 그래서 틈. 이 조건은 내신은 3등급에서 4등급 대이면서 수능을 전 과목을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은 매우 부족한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수학은 그래도 자신 있다. 좋아한다. 면서 2등급은 나온다. 모의고사가 그래도 2등급은 나오는 애들. 수학. 어. 수학으로. 얘네들은 뭐 너무 좋다. 예, 인서울에 뭐 많죠. 인서울 대학이 너무 많을 겁니다. 많은데 뭐 대표적으로 뭐 인하대, 아주대, 단국대, 강원대, 강의대 뭐 되게 많긴 하는데 여기서 또 아까 이제 남희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논술 유형을 묶어서 그걸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면 저는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 좀 첨언하면 인하대 아주대가 네. 논술이 되게 늦게 쳐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12월 끝나고 많이 12월 1일, 네. 2일 이럴 때 칩니다. 그래서 사실 수능 끝나고 2주가 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다른 친구들 다 놀 때 자기가 정말 인하대 아주대를 진지하게 준비를 한다. 이런 합격 확률은 엄청나게 올라가요. 올라가요? 네. 아. 왜냐 아무도 안 하거든요. 하긴 그때쯤 수능 되면 다 안 하고 퍼져 싶고 있지. 네, 애초에 지원할 때조차도 선생님 여기 지원하면 저는 애들 놀 때 저는 못 노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그 일주일만 더 투자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안타까울 때가 있죠. 인하대, 아주대, 뭐 단국대. 이 정도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급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 정도 그 자격 조건이 있는 학생들이 준비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논술 공부를 하면서 음. 기본기들을 닦아 나가면 왜냐하면 자기 대학들이 다 다르니까 음. 구체적으로 대학별 대비는 하기 힘들더라도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은 수능 끝나고 치는 대학들이 더 많아서 수능 끝나고 대학별로 준비를 하면 되니까 그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논술 써보고 아 이런 게 논술이구나 이렇게 좀 알아나가다 보면 그러면 막판에 역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알겠습니다. 전술핵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2반이 제일 중요한 반이라고 봐요. 네. 2반. 아까 그 약간 티어 난이도랑 비슷한 거네요. 난다요. 예. 난다요, 그러니까 티어. 아까 이 여기. 티어까지 지금 한번 쑥 한번 본 거고 이제 얘들은 마지막은 난다요 구간입니다. 일단은 뭐 내신 망하고 수능 망하고 뭐 이미 다 망해 있는 아이들이면서 또 그 재수랑 반수를 꿈꾸는데 또 수능은 하기 싫으면서 그냥 진짜 막 공부를 진짜 많이 안 한 거야. 딱 대학 들어갈 만큼. 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그것도 안 한 애들 포함 심지어. 그런데 그러니까 고3이니까 이제 어쨌든 움직이려고 하는 아이들. 조건이 필요해요. 예.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는 하겠다. 이게 중요해.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는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서 수능은 최소한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3등급 정도 반 국평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평호 그죠? 국민평균 5등급 이거 자 요거 그래서 진짜 하라는 대로 하고 안 하면 난 진짜 의금보로 내 발로 가겠다. 이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외대 글로벌 가천대 수원대 기술교대 공학대 고려대 세종 근데 아까 이제 한국공학대랑 요건 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뭐 몇 개 빼더라도 요런 학교들 진짜 준비하면 될까요? 공학대만 빼면 예. 되는데 제가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솔직히 하나 있는 게 예, 얘기해 주시죠. 이 독하게 하면 될까 해서 예. 다 독하게 한다고 해요 시작할 때는 그리고 끝까지 독하게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만약에 해준다면 사실 이거는 정말 약간 너무 많은 인원을 뽑는 무주공산이고 다른 친구들이 어차피 다 넘어질 거기 때문에 자기 안 넘어지고 버티고만 있으면 붙을 수 있는 그런 심지어 학교라고 넘어지고 학원도 없어. 배울 수 있는 데도 없어. 배울 수 있는 데도 없죠, 사실. 없습니다. 네. 강의 자체도 뭐 열리지도 않고 지방에서는 더더욱 없고. 예.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 아이들도 이걸 들으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나는 2티어 학교를 노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 무주공산이야. 내가 할 때는. 그래서 저도 가천대 작년에 이제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그 기출 문제도 제가 직접 풀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풀어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구경은 했습니다.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했는데 아 이거 그러면 너무 쉽게 나왔다는 거야. 수학적 지식이 아니라 좀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건가요? 상식까지는 상식까지는 아닌데 아니지만 그래도 수학 지식이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의 수학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거의 그 내신 서술형 문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명색이 논술고사인데 그럴 리가 있느냐? 정말이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럼 야 가천대 논술 경쟁률이 폭발하겠구나 나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천대가 원래 적성고사 시절에 경쟁률 막 50대 1 찍었습니다. 그렇죠? 예, 막 인기 약간 60대 1 찍고 뭐 비인기 정도 35대 1 이렇게 찍었길래 그럼 그 인원을 그대로 논술로 갔으니까 뭐 비슷하게 하나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23대 1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가천대 수원대는 수리 논술반에 언어 논술도 이제 섞어서 네. 내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제 보통 논술 상위권 대학은 어떻게 변별을 정교하게 할까인데 요 정도면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줄까?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제 요 정도라고 이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가천대랑 수원대랑 이제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요 대학의 한국기술교육대 정도까지는 이제 의지, 약간의 의지 그리고 시키는 대로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자세만 되어 있고 수리 논술 교육을 갖다가 뭐 많이 할 필요도 없잖아요. 맞아요. 예, 뭐 논술에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안 해도 됩니다. 매일 안 해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들어와서 살살살살 시키는 거 정도만 해도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수리 논술 전술핵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전술핵만 하고 빠지면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 아카데미에서 입시왕 아카데미에서 이 전술핵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뭔 소리예요, 갑자기? 이거를 저희 네. 입시왕 아카데미에서 운영할 계획인데 문제는 강사가 없어요. 이렇게 할 만한 강사. 그래서 제가 아까 남희정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해달라고. 당연히 저는 안 하신다고 할 줄 알았는데 하신대요. 뭔 소리? 우리 수업을 지금 한다고? 이 전술핵반을 결론 말씀드리면 이 전술핵반을 저희가 아니, 입시왕 저도 아카데미에서 할 계획입니다. 아까 지금. 듣긴 했는데 예. 정말로 이걸 연다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 반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한 게 아니라 네, 방송을 그렇지 준비하다 않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나온 거고 이걸 제가 남희선생님한테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해보시는 게 어때요? 당연히 저는 그런 게 저기 난다요반 해봤는데 다 학생이 잘 안 모이더라고요. 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인강 온라인 시스템이면 가능하다 충분히. 그래서 한번 어떠시냐 했는데 흔쾌히 해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일단은 약속 받아놨고 아까 녹취 떠났기 때문에 이제 뺄 수가 없고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지금 남영 선생님이랑 이 전술핵반을 좀 다듬어서 아마 저희 입시왕 아카데미에서 6월에 지금 론칭할 계획이고 아마 이제 그 설명의 영상을 따로 찍어 주실 거예요. 아마 이 수업 설명의 영상을 자체를.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끝까지 듣고 계시는 아마 대부분 수리논술에 관심 있는 수험생일 텐데 아니면 뭐 저는 2학년인데 이미 뭐 내신은 멀리 갔다 이런 학생들도 한번 맛보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저희 입시왕 카페랑 유튜브에 이제 나중에 설명회를 올리면 제가 신청서를 올려드릴 테니까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원래 제가 3개 수업을 만약에 한다면 네. 이렇게 1, 2, 3이 아니라 0이 하나 있었어요. 0. 의대 대비반이 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신 반영을 하는 반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사실 난다요 반 같은 경우는 왜 작년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논술이 원래 뭐가 재밌냐면요. 네. 저 때문에 이 학생의 인생이 바뀌는 그 재미가 맞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학을 잘했는데 국어를 못해서 얘가 대학을 못 갔다. 뭐 내신이 안 좋아서 대학을 못 갔다. 이러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역할이 한정되어 있는데 논술은 저만 해가지고 얘가 대학을 가는 맞지. 인생 그 역전되는 그 묘미지.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인원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얘네들은 정말 미안하지만 정말 인생 역전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못 갈 수 있는 대학을 가게 해주는 그런 맛이 그래서 제가 있어요. 난다요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공부 네. 안 하는 한이가 이걸 해서 대학 붙었어. 네. 난다요? 한나 데스까? 근데 얘가 공부를 안 해서 또 떨어졌어. 난다요. 네. 그래서 난다요 반입니다. 네. 지금 크레아 이름을 난다요 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헐헐 날아가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예. 대치동에서는 절대 안 하세요. 이제 수리 의대 논술반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약간 걱정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저는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전 분명히 특히 여기 구간에.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지금 좌절하고 있는 이미 내 인생은 끝났어. 이번 생은 끝났어.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학생들과 부모님들
마지막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꼭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예. 남준 선생님 혹시 네. 판택 선생님한테 협박당한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소장님이나 얘기하면 사교육이 너무 논술 때문에 커지는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으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한 이 난다요반은 사교육의 끝입니다. 사교육의 끝. 정말 끝이라고요? 네, 맨 마지막 최종 진화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붙여주겠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기 이거는 봐봐. 때문에. 네. 너가 지금까지의 인생을 묻지 않겠다야. 그러니까요. 네. 너 그래도 학교는 다녔지? 수학 덧셈 뺄셈 나눌 수 있지? 그러면 자 지금부터 해보자야 이거는. 맞아요. 정리되는 대로 네이버 입시한 카페에 정확하게 이제 저는 약간 손이 떨리네. 남희정 선생님 정도 되는 분이 저희한테 강의를 주신다는 게 약간 이 죄송스럽기도 한데 수업은 남희정 선생님이랑 입시양이 콜라보가 없습니다. 되니까 저희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 대진동에서 예를 들어서 난다요반 개설 그러면 부모님들이 막 집어 뭐 던질 걸 진짜. 자, 어쨌든 간에 그 자세한 얘기는 조만간 네이버 입시한 카페를 통해서 공지를 한번 참고로 상위권반도 해드릴 할 겁니다. 거고요. 당연히 연세대, 합니다. 성균관대 예. 이렇게 그리고 할 겁니다 다. 그 이제 남희정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아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수리 논술 쪽이나 뭐 수학 그 수능 쪽에서 마찬가지인데 수리 논술 쪽에서는 정말로 이제 일가를 이루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뭐 좀 확실한 노하우나 도움은 확실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수리 논술 방송 쭉 한번 펜타기 선생님이 원고도 이제 만들어 주셨고 자료도 다 분석을 해주셨고 또 남희정 선생님께서 또 이 친구는 논술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네. 그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다 음. 메우순 그런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또 하실 얘기 좀 있을까요, 저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이젠 진짜 좀 열심히 좀 해라. 이거 부탁할게 내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좀 말씀드리면 저도 이 똑같은 생각을 저는 한 3년 전부터 하긴 했습니다. 3년 전부터 논술 경쟁률이 뚝뚝뚝 떨어진 게 보였고 저는 사실 이과 쪽도 보지만 문과 쪽 논술 경쟁률에 약간 좀 더 주의 깊게 보다가 보니까 몇 개 대학이 예를 들면 뭐 숙명여자대학교가 몇 년 전에 문과 쪽 논술 경쟁률에 10몇 대 1이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찬스가 온다 분명히.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고 꾸준히 어느 정도 논술에 시간 투자를 하는 대신 수능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럴까요? 하면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자연계 논술 상황이 오늘 방송 쭉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전략적인 요소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즘 어차피 뭐 정시 인원이 확대가 된 상황이고 약간 미국 개척시대 느낌이야. 깃발 들고 야 달릴 거야 안 달릴 거야? 달릴 거야 너? 약간. 물론 가다가 이제 인디언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나 금강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시 환경이 지금 펼쳐진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정시 인원 확대랑 맞물려서 논술도 어쨌든 간에 전략적으로 완전 유의미한 카드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홍 선생님은 뭐 마지막으로 어떤 분야든지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근데 가끔씩 그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행위나 외부적인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뭐 베스, 황소개구리 이런 게 등장하면은 생태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내가 당하면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고 내가 하면 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원래 이 정도 노력으로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 제도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제가 보니까 마지막 티켓이 아닌가. 내가 교란을 당하면 나쁜 거지만 내가 교란을 시키면 베스가 될 것이냐 어부가 될 것이냐 낚시꾼이 될 것이냐.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이제 두 번째 그 남희정 선생님 나와주셨는데 뭐 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논술 전형이 대학을 많이 가는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진지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뭔가 생각할 게 되게 많은 전형인 만큼 관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정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그 아까 그 세 번째 반에 대해서 생각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런 방송을 보면 막 붙을 것 같거든요, 자기는. 그리고 좀 하다 보면 안 하게 돼요. 하기 힘들고 막상 해보면 쉽지 네. 않으니까. 그래서 제발
붙을 것 같다라고 흥분하지 말고 굳은 결심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굳은 있습니다. 의지.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지금까지 그 논술 문제 푸시면서 네네. 못 푼 문제 있습니까? 아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어려웠던 문제도 있었어요. 서울대 면접 문제들 중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예전에? 가끔 있습니다. 네. 네. 예전에 특기자 네네네. 전형이라 그래가지고 경시하는 친구들만 뽑겠다라고 만들어진 문제들은 약간 틀린 적도 한 번 있고요. 그럼 네. 그렇게. 잘못 풀었던 적도 한 번 있었고, 근데 한두 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최근 논술은 알겠습니다. 교과서 최근 논술은 내에서는 교과서 의미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고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진짜 이상한 걸 다니 수학 천재라길래 의심이 많은 친구구만. 궁금해서 예, 선동열한테 스트라이크 넣을 수 있어요? 좀 물어본 거 아니야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천재 남민정 선생님과 함께한 수리 논술 특집 방송 정말 유익했던 것 같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